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후 활용은 지지부진한데요. 최근 항만공사가 개발 주체가 되는데 반대하는 광양 지역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여수 지역에서 시민 공론화 요구가 제기돼 새로운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유력하게 추진되는 방향은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항만공사의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광양 지역의 반대 여론도 어느 정도 봉합되고 대선 이후 추경 예산을 위한 3월 임시국회에서 박람회법 개정안 통과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수 지역 내에서 시민 공론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박람회장은 육해공 탁월한 교통 인프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곳인데 그 활용 방안을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그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거죠. 가장 걱정이 되는 시 재정 부담은 대선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공약이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명분이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정치적 해결을 전제로 대안을 고민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사 단계에 와 있는 유력한 대안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도출한 방안인데다 여수시가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수시도 현재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좋은 대안이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이것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대안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입니다. 10년을 끌어온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지역사회의 공감대 속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 모두 2,400여 명을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어제 오후 5시까지를 기준으로 지난 주말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수 1,002명, 순천 969명, 광양 387명, 고흥 108명으로 2,466명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도는 도내 1,680여 개 병상의 가동률이 43%를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시군보건소가 방역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학교와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학교 내 확진자의 재택 치료를 유도하고 소아청소년 진료병원을 안내하는 등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각 학교에 선제검사를 위한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고 방호복도 구매해 각 학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일정과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확진 여부 등을 확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3월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분리해 임시 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주말 광주 곳곳에서는 호남 표심의 지지를 호소하는 여야의 유세전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대선 승부의 바로미터가 될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어 지난 주말 대선 승기를 잡기 위한 총력전이 치열했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주말, 광주 시내 곳곳에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구애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심상치 않은 호남 청년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을 필두로 동명동 등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5급 3특 체제에 강력한 지방 분권 체제를 이야기하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도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송기석 광주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말바우 시장과 두암타운 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 광주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보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정당 이런 정치구도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주말 유세전이 치열한 가운데 대선의 시기추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가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대선 승부를 앞두고 민심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2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여야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이 대선의 변수로 떠오른 만큼 여야의 호남구에는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 청년 남녀 1만인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전남은 열악한 경제, 문화, 의료 인프라 때문에 해마다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실천적 행정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사막도에서 추진한 사계절 꽃 피는 공원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식재하기로 했던 나무 대신 훨씬 저렴한 나무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1,2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복원한 목포시 사막도 공원입니다. 목포시는 사계절 꽃피는 공원을 만들겠다며 지난 2020년 11월 나무 식재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예산 1억여 원을 들여 산책로 주변에 나무 212그루를 심었고 이 가운데 162그루가 서부 해당화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서부 해당화가 아니라 꽃사과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부 해당화와 꽃사과는 생김새가 비슷해 식별이 쉽지 않지만 가격은 서부 해당화가 2배 이상 비쌉니다. 목포시가 요구한 지름 8cm짜리 서부 해당화는 한 그루에 22만 원인데 꽃사과는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혈세 2천여만 원이 허투루 쓰인 겁니다.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꽃으로 구분하자면은 꽃사과는 색깔이 흰색 계열이고 서부에 해당하는 분홍색입니다. 공원에 심어진 나무가 서부 해당화가 아닌 꽃사과였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해 5월 목포시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속 조치는 10달째 하세월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진짜 서부 해당화로 바꿔 심겠다는 조경업체의 각서를 받고 사업비 환수 등 으름장도 놓았지만 결국 나무 구하기 쉽지 않다는 조경업체 사정을 봐주고 있습니다. 진짜 나무를 구해서 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을 좀 줘야 되지 않냐. 전문가조차 육안 구분은 힘든 반면 가격 차이는 상당해 애당초 차익을 노린 고의적 실수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목포시도 조경업체도 꽃과 잎이 없는 겨울에 나무를 심다 보니 잘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업체도 속았고 시도 속았다 이건가요? 그렇죠. 속았다기보다도 그 사람은 그거라고 주장하는데 잘잘못을 이걸 좀 판단하기는 겨울에 심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좀 있긴 합니다. 목포시는 조경업체가 새로 확보했다는 서부 해당화가 진짜 서부 해당화인지 확인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옮겨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